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입니다.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주요 단체장들과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4년 동안 전북 교육을 책임질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초대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행체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새 전북교육감에 거는 기대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전북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기초학력 저하, 교육공동체 약화 같은 문제들 심각합니다.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전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도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전북교육이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북교육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그려갈 것인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지방선거 주요 단체장 당선인 특별대담으로 진행합니다. 스튜디오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 나와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천호성입니다. 우리 전북도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10년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교육감 당선되면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즐거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기쁨은 잠시이고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요즘 매일매일 고민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해가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좋은 또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 만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네. 감회도 남다를 것 같고 네. 준비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며칠 뒤면 취임하시죠. 네. 축하드리고요. 네. 그 양자 대결에서 56.6%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네. 네.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전북도민들의 요구, 기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4년 전에는 30만 표를 넘지 못했거든요. 네. 이번에 50만 6,230표를 받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변화이죠. 그건 우리 도민들이 주신 그 희망, 열망, 기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표를 줬을까?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간 우리 전북 교육이 유초, 중, 고등학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교육 수장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 해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무래도 그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장과 유리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교사 출신이라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그 경험, 또 이게 전문성, 이걸 아마 중시 여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이제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AI랄지 이런 그 광풍이 불면서 더 미래가 불확실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북교육에 산적해 있는 숙제들을 어떻게 누가 해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무슨 총장을 경험해봤고 무슨 회장을 경험해봤다라고 그걸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이제 토대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정확하게 해안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물론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둘 중에는 제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아마 평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반영된 어떤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전북 교육감들이 계속 대학 교수 출신들이 이제 해왔기 때문에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15년 교사 경력, 그 20년 교수 경력을 갖춘 현장 중심 교육 전문가 예. 이렇게 평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교사 경력이 있는 전북 교육감 처음이고요. 네. 당선인 생각하는 전북 교육이 나아갈 방향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시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지만 저는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가 우리 전북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역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해야 되는 지역화 문제.
그다음에 다양화나 특성화는 연결돼 있죠. 다양화는 다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욕구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네. 관심도도 다르고 그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저는 미래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양화의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특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딱 찍어가지고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 순창 같은 경우는 된장, 고추장, 장류가 유명한데 과연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가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 있느냐? 전혀 없거든요. 우리 지역의 순창 같은 경우는 된장, 고추장으로도 나는 어떤 상품화가 되고 미래의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게 교육과 접목되느냐. 그런 반면에 새로 지금 우리 지역에 곽강을 받고 있는 AI 이 뭡니까? 피지컬 AI 이런 부분도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북으로 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교육에서 잘 받아가지고 밑에서부터 유초, 중, 고등학교를 잘 이어가면서 그 부분을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가 우리 전북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전북 교육이 나아갈 방향, 네.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 네. 뭐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뭐 이거에 좀 뭐 전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당선 소감에서 네.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 네.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 네. 이런 공약도 강조하셨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교육 공동체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 예. 뭔가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사람의 힘이나 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이 잘 되거나 그렇지 않고 교육은 또 여러 가지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가려면은 이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터전이 돼야 되는 곳이 바로 학교라고 하는 걸 우리는 통해서 교육을 이렇게 추진해 가잖아요. 네. 근데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이 있지요. 선생님, 행정 직원, 기타 뭐 공무직으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아이를 중심에 놓고서 이렇게 교육을 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들의 교육이 학교만 교육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도 가정에서도 케어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애들이 학교를 떠나면 지역사회에서 이것저것 보고 듣고 행동하고 뭐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을 저는 어디다 놓고 보느냐. 교육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부모와 특히 이 아이들의 이 관계 속에서 교육의 3주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네. 이 관계의 신뢰가 깨져버렸다. 그러면 교육이 어떠한 정책이 나와도 신뢰가 없고 교육 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절대로 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교사의 경력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경험을 또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학자의 경험을 종합했을 때 가장 1번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 회복이다. 네.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교육 공동체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 인수위원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네. 인수위원회 그 임기 시작 이후에도 20일까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교육감 같은 경우에 네, 네. 뭐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네. 뭐 현재 앞으로 4년 동안 전북 교육에 나아갈 길 뭐 열심히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수위 활동 뭐 어떤 성과를 거뒀고 네. 뭐 지금 어떤 길 찾고 있는지 네, 중간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그 인수위원들이 하시는 역할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제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도 제시하고 뭘 하겠다라고 약속도 했는데 그게 그냥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입안이 돼서 이게 예산과 사람과 또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밑 그림을 다 그리는 거거든요. 네. 4년 동안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어떤 분을 모시는 게 좋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일단 인수위원장으로 반상진 교수님을 모셨는데 이분은 교육 정책이 전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검증 받은 분이고 교육계 신망이 아주 두터운 분인데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도 하셨고요. 또 4년 전에는 이미 서울 그 당선자였던 조희연 교육감 때는 4년 전에는 그분의 인수위 위원장을 맡아서 네. 서울의 어떤 4년간의 교육 정책을 그림도 그려보셨던 분입니다. 네. 제가 막
애걸복걸 했죠. 좀 졸라서 아이고 이제 여기 사시지도 않으세요. 일산 쪽에 사시는데 전북대 교수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으로 제가 모시고 싶다. 당신께서 해야 될 마지막 전북 교육을 위해서 정말 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제가 매달렸더니 고민 하시다가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모셨고 그다음에 의원들 나머지 11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은 청소년 관련 뭐 이런 연구를 하신 분이나 종사자랄지 또 학교에서 뭐 교장, 교감, 뭐 교육장, 선생님 다 해본 분들이랄지 그다음에 평교사도 있습니다. 평교사는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또 그 청소년하고 연결된 이런 분도 모시기도 했고 그래서 정책 분야, 뭐 학교 분야 또 여러 다양한 우리 지역에서의 활동하는 분까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관여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딱 맡겨버렸어요. 정말로. 딱 맡겨버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분들이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수위 그 활동으로 이렇게 뭡니까 그걸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생각하는 분야하고 좀 다른 것 같으면 저하고 또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인수위 활동은 절반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동안에 네, 절반은 아니고요. 한 3분의 1쯤 지났습니다. 3분의 1쯤 지났고 어떻게 뭐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으로 그 인수위 활동으로서 나갔던 인수위 공문 중에 네. 지역 교육장, 지역 추천제 네, 같은 예. 것은 인수위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고받기로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서 네. 거기에 어떻게 가가지고 이제 면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던데요. 지역교육장 네. 추천제 문제는 뒤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선거 제도상의 한계도 있었지만 예, 예. 그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 네. 사실 뭐 정책 공방보다 진흙탕 싸움이었다 이런 네, 평가가 사실 많습니다. 네. 근데 당선인께서는 당선된 뒤에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의 좋은 정책은 수행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모든 선거가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수장을 맡아서 뭘 할 것인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와 또는 뭐 교육계를 변화시킬 것인가 이걸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책 선거가 돼야 되는데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처음부터 내가 네거티브 안 하고 정책 선거 하겠다 이걸 아예 밝혔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계속해서 네거티브랄지 이런 그 공격을 하니까 이게 선거가 상대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언론 부분에서도 되게 제가 좀 안타깝고 좀 뭐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언론은 의혹을 부풀리는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의혹이 생기면 의혹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계속 언론을 타고 의혹이 부풀어지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직도 그런 언론이 나오는데 유성동 후보하고 단일화 하는데 절대 사전에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그것이 밝혀지면 제가 교육감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그런 뭐 당선을 뭡니까 그 뭐 당선됐다 할지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정도로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증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 과정이.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저는 이제 어쨌든 승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목적이 전북 교육을 잘 이끌고 가는 게 목적이고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주장해? 그게 과거에 서거석 교육감이 주장했던 뭐 김승환 교육감이 했던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5명의 후보가 출발해가지고 2명 최종 남아서 제가 선정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주장했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좋은 정책들은 저는 귀담아서 보고 이걸 제가 수용해야 되겠다. 이건 좀 변함없는 저의 어떤 실용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저의 그 철학 그 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이남호 후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을 연결시키는 이음 교육을 하겠다. 교육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사실은 분절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눈여겨 봐서 그런 그 방안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유성동 후보 같은 경우는 달빛 도서관 뭐 이런 정책을 내면서 되게 어떤 그 뭡니까 독서 교육에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들과 또 AI랄지 또 현장 중심의 교육이랄지 이런 방향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책
그건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도 나도 공감하는 정책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인수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음 교육하고 달빛 도서 네, 네. 이런 정책들을 네. 지금 검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지금 이해가 되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언론이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오히려 증폭시켰다. 이 네. 부분은 뭐 저희 언론 입장에서 좀 뼈아픈 뭐 부분이긴 합니다. 네. 앞으로 좀 그래서 개선돼야 이제 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책 선거가 되는데 이 후보들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좋다 정책의 판을 계속 까는 거죠. 방송 토론의 횟수를 더 늘리거나 정책을 검증을 더 하거나 그러려면 사실은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중들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관심이 있는 게 대중들은 아주 자극적이고 또 이런 데 반응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청률이 높아진다랄지. 네. 어떤 뭐 세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0곳에서 예.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당선인은 지난 3번 선거에서 네. 민주진보교육감 네. 내세웠고요. 네. 진보교육감 시대 다시 열렸다 이런 평가 많은데 네. 그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다른 시도 진보교육감들과 좀 연대하고 활동을 같이 나갈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우리 교육 쪽은 교육감은 정당 추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굳이 사람들이 분류할 때 외부에서 저희들이 진보다 보수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밖에서 평가해 주는 거죠. 저 사람의 살아온 과정 또 그다음에 정책에서 제시하는 내용들 이런 걸 보고서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진보로 이렇게 분류가 됐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16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진보 쪽이고 보수가 한 6개 쪽으로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보 교육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지나친 서열화된 이런 교육 구조를 탈피하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가자 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 다 했으니까 수능을 절대화하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보편 교육 쪽으로 가자 이런 주장들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함께 생각이 같은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금 공통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교권이 너무나 추락돼 가지고 교권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걸 할지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교부금 문제 예산을 국가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무슨 그 계속 교육 예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유초 중고등학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대학으로 좀 전용해야 된다랄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감들의 생각을 모아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은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진보 교육감들과 함께할 부분은 네. 뭐 교육 사회화 탈피, 뭐 보편적 교육, 그다음에 수능 절대 평가 요구 뭐 네, 이런 네. 것들 말씀하셨고 네. 뭐 공통적인 과제로는 어떤 네. 교권 보호, 예. 그다음에 교육 예산 문제 네, 이런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뭐 하여튼 뭐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앞으로 4년 동안 전북 교육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천호성 전북 교육감 당선인의 기본 구상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북도민들이 새 교육감에게 바라는 것, 요청하는 것 들어보고 천호성 당선인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질문 요청을 3가지 주제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들어보시죠. 많은 학부모들 관심사는 아이들 기초학력이 아닐까 싶어요. 제 주변만 봐도 맞춤법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학력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학원이나 방과 후 수업에서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안에서 아이들 개인 수준에 맞춘 수준별 학습에 좀 더 힘이 실렸으면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도권과 지방, 또 우리 전북 안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잖아요. 또 학생들의 학력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연관되는 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실력을 높이기 위해선 공교육 강화와 지원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천호성 당선인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기초학력과 학력 신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빼셔도 됩니다. 네. 예. 그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셨고요. 네. 14개 시군 맞춤형 책임교육 통해서 지역 간 교육 격차 줄이겠다. 이런 약속도 했었습니다. 네. 네.
특히 성적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 학생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키우는 진짜 공부 강조하셨는데 뭐 책 300권 읽기 같은 공약도 있었죠.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예. 예. 근데 사실 전북 학생들의 학력 걱정 목소리도 큽니다. 네. 그 기초학력 학력 신장 문제 어떻게 풀어갔을 생각입니까? 네. 이 부분에서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도대체 학력을 뭐라고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학력은 학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살아가는 힘입니다. 네. 우리가 교육 활동을 통해서 길러지는 살아가는 힘이에요. 네. 근데 이 살아가는 힘에는 당연히 지식도 포함하겠죠. 지식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 의식, 네. 뭐 가치나 어떤 판단의 문제, 태도의 문제, 네. 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중학생이 됐는데도 그걸 구별을 못해요. 예를 들면 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이런 아이들은 그냥 기본 생활 습관만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나는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에 학력으로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능력을 학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적인 역량에서의 시험 점수에 낮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본다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예. 학력이 뭐냐 예. 이것부터 지금 정의를 해야 되는 예, 예.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학력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네. 지식이 부족한 애들은 지식을 높여줘야 되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지금 공동체 의식이랄지 이런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이런 소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과정에서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네. 문제 해결 능력도 공부해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만나게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할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종합적인 능력으로서 제가 학력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학부모님들이 요청하고 있는 기초 학력이나 이런 그 점수 능력 여기에서 제가 그 독서 300권 프로젝트 얘기를 했는데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읽으면 사실 문해력 기초 학력을 키우는데 가장 핵심이 저는 문해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문해력 또 비판적 사고 능력 또 사유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잡고 있고 이 독서의 이 300권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10년 전에 가장 먼저 교육감이 돼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을 때 저는 책을 많이 익히겠다. 근데 책을 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책을요 수업 시간에 같이 읽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아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친구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구나. 이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토론이죠. 그것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게 하고 이 토론했던 내용을 글로 써보게 하고 글로 써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썼던 내용을 발표를 하게 하고 이래서 완전히 독서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이런 능력이 커지면은 우리 작년에 2025년에 뭐죠? 여기 한일고등학교 학생 있잖아요. 네. 이 학생이 수능 만점자가 네. 나왔습니다. 그때 이 아이 이하진이라는 남학생인데 네. 이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아 저는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었던 날도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고요. 그다음에 저는 교사 경력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15년 교사 경력에서 제가 봐왔던 제가 키웠던 제자들 중에 책을 많이 읽는데 공부를 못한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건 경험적 지혜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전북의 아이들이 기초 능력이 떨어진다, 기초 학력이 떨어진다, 공부를 못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학교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걸 키워질 거냐 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것으로 독서 300권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걸 초등학교 때는 150권 이거 한 달에 2권씩 읽으면 됩니다. 6년간 중학교 때 100권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입시가 있으니까 50권 이런 루트를 하고 이게 상징적으로 300권이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는 어떤 책을 읽고 3, 4학년 때 이걸 다 연구해 가지고 조언을 줄 거고요. 이렇게 읽었던 책을 전부 이력화할 겁니다. 진학 진로 교육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전북에 있는
어떤 그 학생이 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하나의 성장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대학을 갈 때도 제가 대학하고 연계해서 이 이력을 그 학교에다 보냄으로 인해서 그 입학 사정관제랄지 또 뭐 종합적인 학종, 종합적인 학생부 종합적인 전형을 할 때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너는 읽었습니다 하고 300권을 내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네. 전북 교육청에서 인정한 그 이력을 가지고 승부를 건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이 뭡니까 기초학력을 잡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도 좀 그 뭡니까 그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책 읽기와 토론의 중요성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네, 거고요. 네. 문제는 어떻게 책을 읽도록 할 것인가. 사실은 그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말씀도 한번 뭐 일부 해주셨지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책을 읽도록 할 것인가. 네. 이게 뭐 또 이게 중요한 과제일 것 읽으라 같습니다. 읽으라 하면 안 네. 읽죠. 네. 그런데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아이들이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그게 당근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독서 골든벨 대회 같은 거 한다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선정된 책, 3, 4학년 선정된 책 매월 예를 들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때 제가 언론의 도움도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책을 깊이 있게 읽고 거기에서 골든벨 대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세밀하게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입상하는 애들, 거기에서 우수한 어떤 그 드러나는 아이들은 그래 그런 아이들은 연말에 해외 여행 가서 네가 읽었던 우리가 이번에 했던 예를 들어 거꾸로 읽는 뭐 세계사라고 했다고 하면 거기에 나온 이탈리아를 뭐 40명 보낼 수 있는 사람 뽑는데 독서 골든벨 대회에서 이게 추렸던 우리 아이들 또 관계했던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데를 가게 해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좋은 성과 있길 좀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네. 학력이 뭐냐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뭐 그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그 중도 낙마했던 그 서거석 전 교육감 네. 총괄 평가를 부활시켰고요. 네네. 김승환 교육감 때 시작된 그 상상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둘러싼 법정 공방도 그 서거석 교육감 때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네. 상상고 자사고시 계속 유지하게 네. 됐고요. 당선인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초중등 교육 현장에 불평등해서 강조해 왔는데 네네. 보편교육 말씀하셨고 네네. 학생 총괄 평가와 어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생각 네.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어떻습니까? 네. 총괄 평가는요. 지금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 만들어졌는데 유지합니다. 네. 저는 교육에서 평가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평가를 어떤 목적으로 하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평가는요. 피드백이 목적입니다. 네.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단한 상태에서 너는 이런 점이 부족해. 그리고 너는 이런 점이 아주 우수해서 잘해.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단해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 목적에 맞게 총괄 평가를 이게 뭡니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괄 평가는 유지하지만 그걸 네. 활용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목적에 맞게 개선한다. 네, 네. 평가는 반드시 유지시킨다. 그리고 평가의 주도권은 선생님에게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평가가 기본 평가이고 외부에서 하는 평가가 예를 들어서 종합 평가일 수 있어요. 이게 공인된 기관에서 만든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춰야 된다. 네. 중학교 1학년이면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에 의한 심층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떤 분야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월성 교육이라고 했죠. 저는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교육의 핵심은 보편적이고 차별이 없는 쪽에 방점을 두어서요. 뭐 구체적으로 상상고등학교라고 하는 이런 뭐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특목고는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특목고는. 특목고니까 외국어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과학고, 체육고. 네. 그 대신에 특목고는 그 목적에 맞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의대 가기 위해서 과학고를 가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진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특목고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전혀 다른 그 왜곡된 형태로 가면 안 되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저는 옛날 자립형 사사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지금의 교육은 누구든 어디에서 태어나든 부모의 소득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의 공평성을 부여해야 되는 게 저는 교육의 그 역할이거나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립형 사립고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우리 돈을 내 가지고 교육할 테니까 국가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옛날에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교육 과정이나 틀은 국가가 주는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몇 가지는 있죠. 그런데 부모의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일종의 특권교육. 뽑을 때도 우리는 먼저 뽑겠어. 특권교육입니다. 특권교육. 저는 이 특권교육에 반대하는 겁니다. 네. 뭐 이 부분이 그러니까 특목고는 뭐 계속 유지하지만 자사고 부분은 다시 뭐 들여다 보겠다 이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좀 날카롭게 지금 부딪히는 지점이어서 네네. 상사고 부분 문제도 사실 다시 한번 이제 또 저기 논란이 아니 될 뭐 수 그래서 있겠네요. 저는 뭐 네. 특정한 학교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네. 이제 그런 관점이 제가 갖고 있는 교육감 당선인으로서 관점이지만 네, 네. 우리 사회 현실적인 것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 가고 또 이게 뭐 특정한 상상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에 그렇죠. 있는 네. 자사고들이 이렇게 있고 국가의 정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옛날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런 학교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없애는 게 아니라 보편적 관점에서 전환해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어떤 특정한 학교가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의대에 막 수백 명, 80명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학교만 합격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적인 생태계 안에서 본다면 이게 좋은 것이냐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예, 예. 네. 네, 그 기초학력과 학력 신장에 관한 당선인 생각 들어봤고요. 그럼 그 도민들이 새 교육감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잠깐만요. 제가 귀 좀 끼고. 네. 네. 그동안 학생 인권이 높아진 것에 발맞춰 교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많았잖아요. 교권이 보호를 받아야 학교 폭력 같은 상황에서 학생 보호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 교권 보호를 위해선 아동학대법 같은 여러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현재 교육 현장이 너무 위태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해법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또 아이들이 폭력이나 따돌림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고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문제죠. 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교육 공동체 신뢰복화도 뭐 결을 같이 하는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뭐 쉽지 않지만 뭐 반드시 해결할 문제고요. 그 최근에 뭐 그 교권 보호를 내세운 드라마가 그 인기를 끌면서 뭐 충남, 경기, 제주 이런 데는 이제 교권보호 조직을 신설하겠다 이런 것도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회적 관심도 크고 폭발력이 큰 사안인데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저도 뭐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가 진짜 아파요. 네. 아픈데 제가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그 도움도 좀 필요하죠. 네. 근데 우리 교육이 사법화로 가버리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 아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교육 안에서의 교육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정 시스템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게 신뢰가 회복되면 학부모들이 저렇게 민원 넣을까요? 안 넣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학부모들이 예를 들면 집에서는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학교에 보냈으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당신 딸이라고 생각하고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맡기겠습니다. 잘 좀 이렇게 돌봐도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공부도 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되고 선생님들도 이게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구나.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믿었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심정 이렇게 가야만이 아이들도 선생님
말도 듣고 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공동체 회복의 아까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소통의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늘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도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건 이제 제 머릿속에 아직 뭐 다 정리는 되지 않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축제의 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3박 4일 정도는 모든 분야 축제라고 하는 게 무슨 춤추는 축제도 있지만 과학을 좋아하는 데들은 과학 축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책을 많이 하면 독서 축제도 있을 수도 있고 각 분야 인문사회는 인문사회대로 체육, 문화에 대해 가지고 축제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그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끼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준비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축제에 준비를 하면서 과학 선생님이 과학 동아리를 가지고 과학 어디 출품을 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네. 수업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야만이 아이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많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우리 선생님은 수업 시간은 딱딱했지만 동아리 활동 보니까 진짜 꼭 우리 아빠 같아, 우리 엄마 같아. 이런 식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도전하고 뭐 하고 이렇게 뭔가 이게 장을 교육청에서는 만들어지고 학교에서는 각각 준비하고 그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그 안에서 신뢰를 쌓아라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회복해라. 백날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네. 돈을 쓴다면 저는 어디다 쓰느냐. 기계 사주고 1억 원짜리 모니터 사주고 무슨 운동장에 잔디 쫙 깔아주고 뭐 애들한테 무슨 노트북 한 권씩 주는 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 구성원들이 모이고 만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뭘 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보고 이런 데에 돈을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신뢰, 네. 교육 공동체의 신뢰. 이게 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가장 네. 기초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뭐 금방 구체적인 방안도 뭐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특히나 대화 소통하지 않으면 네. 신뢰는 획득 안 됩니다. 네. 근데 현장 교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학부모 민원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큰 스트레스고 제일 힘들어하시는 그래서 제가 부분이잖아요.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어디에도 민원은 존재하잖아요. 네. 특히나 갈등이 심화된 사회일수록 민원이 더 많아지고 저는 민원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선출직이 민원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문제는 뭐 어떤 얘기가 있을 때 확인해서 안 되면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면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이 소통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과감하게 이거는 교육청에서 아주 나서서 정리를 해야만이 이런 민원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거죠. 네. 그런 판단을 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지만 법적인 대응을 강화한다고 해서 교권 보호국을 신설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절대로 저는 생각지 않고 네. 해결의 단초와 실마리와 그 방향은 바로 공동체 신뢰 회복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루트는 그렇게 가고 지금 생긴 문제들은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가고 그러나 이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종적일 때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이다 같은 길은 아니겠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네. 반드시 가야 할 길인 것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에 관한 당선인 생각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새 전북교육감에게 바라는 세 번째 질문 요청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그만큼 학생 수도 줄고 있잖아요. 완주나 익산 등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작은 학교 통폐합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은 학교가 가진 상징성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지역 소멸 대응 교육 정책, 천호성 당선인의 대안이 궁금합니다. 네. 네. 뭐 학령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이게 뭐 전북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전북은 특히 뭐 농어촌 학교가 많고 인구 감소세도 가팔라요.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인데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전북이 28개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선인은 그 작은 학교를 지역 교육 거점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학교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겠다 이런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작은 학교 그리고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 어떤 건가요? 네. 이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걸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이 교육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네. 또 우리 국가의 그 뭐 건전한 시민 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을 양성하고 또 세계의 글로벌 시티즌십을 갖고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속에서의 공생 상생할 그런 시민을 길러내는 작업이 교육이잖아요. 네. 두 가지. 근데 우리 지역의 전북 교육감이란 말이에요. 네. 지역의 미래가 지역 소멸로 가는 데 있어서 전북 교육감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지역 사회를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교육감으로서 아주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사회 교육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겠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통폐합 문제랄지 이런 거 소멸 이런 걸 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개 학교가 입학생이 없고 이대로 놔두면 다 문 닫아야 돼요. 네. 학교 문 닫게 되면 그건 정책도 아니에요. 통폐합은 정책이 아닙니다. 가만 놔두면 문 닫을 건데 문 닫을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몇 가지 갖고 있는 게 제가 농촌 유학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네. 농촌 유학은 지금 도시 지역에 있는 서울이랄지 경기랄지 뭐 근처는 대전이랄지는 우리 전북 말고 외부로 따진다면 네. 이런 데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프로그램 이런 걸 가지고 승부를 걸면 밖에서 들어올 거라고 봐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을 잘 살려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농촌 유학생을 지금 한 30여 명 와 있는데 이건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겠죠. 초중.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부모들이 같이 오면 좋겠어요. 애들만 맡기지 않고 부모님들도 같이 오게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유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정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갖춰야 되고요. 정주 여건은 그래서 지자체장하고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정주 여건과 부모님들 와서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파트타임제 뭐 일거리라도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지자체하고 협력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지금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진안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던 뭡니까 아토피 같은 그런 프로그램 네. 또 우리 어떤 지역의 정읍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만들었지만 민주 시민으로서 역사 뭐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뭐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또 자연과 자연 친화적인 학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뭐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특성화를 시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성화된 학교로서 태권도 학교가 있다고 해요. 태권도로 특성화를 시켰어요. 뭐 우리 임실에는 팻 고등학교 해가지고 있죠. 그런 거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국내에서는 잘 안 올 수 있어요. 태권도 배우는데 굳이 전북으로 가야 돼? 뭐 동네마다 있는 게 네, 태권도 그런데 이거를 외국으로 돌리면 달라요. 지금 K-팝, 뭐 K-컬처, 그다음에 한국을 동경하는 외국의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네. 이 아이들에게 태권도는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음식 고등학교 만들면은 한국 음식을 만들면 통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화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못 오면 외국에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이번에 제가 봤더니 원래는 올해 16명인가가 18명인가 올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었어요. 외국인 고등학생이요. 네. 네. 베트남에서 정읍의 학상고, 네. 그다음에 여기 전주에 있는 공고, 그다음에 저쪽에 부안 줄포에 있는 자동차 고등학교에 6명, 5명, 17명이네요. 이 애들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비자가 통과를 못 해갖고 안 왔는데 네. 전북만 제로였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외국의 고등학교 애들 받겠다라고 했는데 다는 오지 않았지만 일부 다 비자를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위 보고를 받다가 담당 담당자들에게 제가 좀 큰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왜 전북만 한 명도 못 왔냐. 네. 진짜 쩔쩔매게 제가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궁금하죠. 전북만 비자 그 문제가 이유가 해결이 안 뭐냐. 됐는지. 내가 네. 원인 다 밝혀가지고 왜 그랬는지 그 문제를 뚫어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전북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고등학교를 특화시켜가지고 오게 하고요.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고등학교 정도면 이제 유학 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온 다음에도 중요해요. 그냥 걔들이 여기에서 눌러 앉아서 살 확률은 또 낮거든요. 뭐 대학을 진학하든가 또 돌아가 벌든가 이럴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 우리 지역이 되려면 여기 정주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최종적인 방안은 뭐냐? 저는 교육 이민이라고 봅니다. 네. 젊은 부부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예를 들면 그 사례로 그 특정한 국가를 해주면 내가 우리 이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에 가서 여기에서 삶을 사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메리트를 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도. 네. 그리고 그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나는 전북을 삼자. 전북 특자도가 그냥 특자도가 아니라 제가 이원택 도지사한테도 계속 지금 압력을 넣고 있어요. 머리 아플 거예요. 네. 당신하고 나하고 함께 전북을 살려야 되는데 나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당신은 산업과 문화와 다른 걸 통해서 살려야 되니까 함께 논의하자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법적으로 시스템 만들어야 될 것은 국가에 대해 얘기해 가지고 그걸 풀고 또 교육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북을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 아주 모델이 될 겁니다. 전북은. 네, 이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육 그 초석을 놓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중학교는 농촌 유학, 고등학교는 이제 특성화를 전제로 한 어떤 교육 이민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교육 이민 관련해서 사실 뭐 풀어야 할 과제들이 뭐 많겠지만 예. 가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비자 문제가 예. 그리고 이 한국으로 온 그리고 전북으로 온 그런 고등학생들이 사실 계속 전북에 이제 뿌리 내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자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뭐 이런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특별대담 민성국이 전북교육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고 여러분 의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기초학력과 학력신장, 교권보호 학생인권 보장, 학령인구 감소 이 세 가지 현안 외에 그 천호성 당선인이 밝혔던 다른 주요 공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진로 진학 교육 혁신 강조하면서 전북 진학 진로 교육원 설립 공약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뭐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그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 거지 이게 최종적인 목표인 네, 거거든요. 진로 탐색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로를 쫓아가면서 진학도 예를 들어서 체육고를 갈 건지 과학고를 갈 건지 일반고를 갈 건지 이 진학 문제도 다 진로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 전북은 그냥 학교에다 맡겨놨어요. 네. 뭐 센터가 있어서 좀 도움을 주긴 했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또 이게 그 컨트롤 해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네. 이 컨트롤 타워를 진학 진로 교육원으로 본 것이죠. 이건 없습니다.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전문 인력을 거기에 함께 담아서 우리 전북의 아이들의 각자의 아까 말한 그 독서 읽는 이것도 AI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누적해가는 이런 것도 진학 진로 교육원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새로 만들어져야 될 직업 이런 거하고 연결된 것도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특히 우리 전북 지역이 AI 피지컬 AI의 산실이 되려면 이 진학 진로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디자인하면서 각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일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진로 탐색이라고 하면은 뭐 진로 뭐 박람회 같은 굉장히 네. 이례적인 뭐 이런 행사만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체계화시키고 네.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네. 이 일만 하도록 하는 그렇죠. 이런 기관을 만들겠다. 플랫폼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나는 이 개별적으로 나는 이러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거는 전북대학교 무슨과의 어떤 교수님이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에게 어떻게 연결을 해주는 이런 걸 한 플랫폼의 역할을 그렇죠. 만들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 관련 리소스 자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당신네 학교는 그런 탐색을 하려면 저기 고창에 있는 갯벌 관련한 그쪽에 가고 체험으로 뭘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고 하는. 네, 알겠습니다. 뭐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장 지역 추천제, 예. 독립형 특별 감찰관제 이거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자치 본질 살리겠다 이런 공약하셨는데 이게 근데 교육장 지역 추천제 같은 경우에 이게 제대로 될까 뭐 이런 좀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어떻게 좀 현실화시킬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감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교육장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창 교육을 누가 잘 알겠어요? 고창에 대해서 고민했고 고창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고창의 교육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을 보내야 고창 교육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얘기를 듣고서 이 교육장을 이걸 보내야 될까 고민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추천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는 교육 유관자들이나 관련자분들이 이게 심사를 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검증을 1차적으로 딱 걸어서 한 2명 정도로 골라주시면 마지막에 교육감이 더 이렇게 혹시 뭐 어디 다른 이유는 없나 또 교육적인 철학과 맞지는 않냐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해 가지고 두 분 중에 거기까지는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큰 권한을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얘기 해주셨는데 그 앞으로 4년 동안 전북교육에서 어떤 변화 만들어가고 싶은지 마무리 말씀 겸 부탁드립니다. 전북교육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학교 안에서의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무너져서 학교 안에도 힘들고 학교 밖으로 보면 인구 소멸에 처한 이런 상황 때문에 문을 닫아야 돼서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각 지자체 장들 뭐 시장님, 군수님 쫓아다니면서 만나서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아주 힘들게 할 생각입니다. 뭐 의욕이 있고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결과가 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우리 지역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갈 것을 우리 도민들 앞에 약속합니다.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전북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얘기 나눴습니다. 아이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민주적인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교육,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육은 씨앗을 심는 일이고 지역의 미래는 그 씨앗이 자라난 숲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이자 희망이라는 말이겠죠. 그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질책이 필요합니다. 전북교육의 새로운 출발이 전북 지역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